형사소송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형사소송은 지금 무엇을 추구해야지 올바른 형사소송인가, 형사소송이 도대체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에 관한 그런 고민들이 형사소송의 이념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형사소송은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지 올바른 형사소송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우리 국민 배우 설경구 씨가 그 연기한 것이 누구였죠? 강철중, 형사 강철중이었죠. 형사 갈정중이었고, 범인은 당시 뭐 펀드 매니저였던 조규환이었던 사람, 그 극중 인물이 이제 조규환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건 뭐냐면 자기 부모를 죽였죠. 무참히 칼로 난자해서 죽였고, 그런데도 이제 마치 범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하고 좀 가증스럽잖아요. 뻔뻔스럽게 하고 막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사람인데, 더욱 더 놀란 것은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정말 좀 약간 마음이 그랬던 것은, 그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냐면, 그 사람이 범인이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그 피해자인 어머니의 목에서 나온 손톱이었죠. 손톱이 바로 범인의 손톱이었는데 그게 아들 손톱이었어요. 그러니까 손톱이 왜 목에 들어갔냐면, 어머니가 아들한테 칼을 맞고 쓰러져서 보니까 손톱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이거를 경찰이 가져가면 자기 아들이 잡힐까봐 자기 아들을 보호해 주려고 그것을 먹은 거예요. 손톱 경찰의 손에 안 넘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어머니의 마음인데, 그 어머니를 죽였으니 얼마나 나쁜 놈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그 공공의 적 그 영화에서는 그게 손톱이 나왔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에 손톱이 안 나왔다. 근데 너무나 범죄를 저지르고 그 부모를 죽인 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 뭐 성폭행, 그 잔혹한 성폭행범들 이렇게 하고는 사람까지 죽이고 뭐 뺀질뺀질 거리면서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고 증거 다 없애고, 근데 강철중이 볼 때는 저놈이 틀림없는데 그렇게 나갈 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강철중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범인이 틀림없어. 그런데 예컨대 뭐 아주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증거를 다 없애고 다 빠져나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요, 제가 좀 싸움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강철중처럼 싸움만 잘하면 어디 으슥한 골목에 가가지고 다 패서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 놈은 죽어 싸잖아. 근데 뭐 어디 판사님이 가가지고 뭐 판사님이 증거가 없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 오는 세월에 그렇게 하고 다 도망가죠. 그리고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에 맞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범인이 틀림없는데 그걸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부정의를 실현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저 같으면은 그 범인을 가서 뭐 제가 잘 싸우면 가서 패고 뭐 처벌을 하고 싶고, 그렇지 않더라도 잡아다가 이렇게 고문이라도 해서 자백을 하게 하고 범죄를 이제 확인하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 쇼생크 탈출 여러분 아시죠? 쇼생크 탈출에 보면 그 주인공인 그 앤디라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살해당한 그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가서 현장에서 바로 자기가 잡혔기 때문에 뭐 피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범인으로 딱 지목이 될 수 있었죠. 앤디는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보면은 다 뭐 그런 게 표면적으로는 다 증거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고 계속 교도소에 있게 되잖아요.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를 밝히기 위해서 너무 강력한 의지로 나가다 보면은 우리 쇼생크 탈출처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만 밝혀갖고는 되지 않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만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면, 오류가 아닌 경우, 근데 범인이 확실한 경우에는 좀 때려서 자백시키고
처벌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컨대 뭐 어디 가서 조금 여러분이 예컨대 시험 보다가 컨닝해가지고 조사받는데 안 했을 때 막 때리는 건 좀 그렇다고 하지만 컨닝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한 그 부모를 죽이거나 또는 뭐 여중생을 성폭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때려서라도 자백을 받아내서 범죄를 이렇게 밝혀내는 것이 좀 어떨까요? 그 사람이 진범이라면. 아까 그 공공의 적에서 그 사람이 범인인 것을 막 추적해보고 그것을 밝히고 이런 것은 어떠한 요청을 하게 되냐면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의 진짜를 우리가 추구해서 그것을 발견하자고 그러한 형사소송의 그러한 목표가 이제 그 형사소송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용어로서 실체적 진실주의라고 해요. 실체적인 진실을 추구해 나가자.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해 나가자는 것이 실체적 진실주의가 되는 거고. 그런데 실체적 진실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실체적 진실주의를 너무 추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 오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자백을 위해서 뭐 고문한다 이런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국민도 착한 국민만 기본권이 있는가? 만약에 착한 국민만 기본권이 있다면 범인은 특히 흉악범은 기본권이 없으니까 때려도 된다는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류는 착한 국민, 나쁜 국민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 모든 인간은 다 기본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인 것이죠. 그리고 가령 흉악한 범인이어서 사형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국가도 똑같이 그 범인과 똑같이 흉악한 수단으로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처벌하는 국가는 국가의 수준이 좀 낮은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국가의 수준이 국격이 높은 국가일수록 아무리 범인은 나쁘더라도 그 범인을 처벌하는 국가의 손은 깨끗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고 이런 깨끗한 손으로 범인을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국가로 가는 보다 합리적인 국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은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가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그러한 요청이 있게 되죠. 그래서 크게 이 실체적 진실주의와 기본권 보장 이 두 개가 형사소송법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제도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은 due process of law가 우리 헌법에 들어온 개념인데 이 적법 절차를 법에 적합한 절차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due process of law를 new process of law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원래의 뜻에 맞는 것이에요. 즉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의해서 형사절차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지만 그 법은 듀한 법이어야 된다. 정당한 법이어야 된다라는 요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절차를 정당한 법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정당한 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다 하는 요청이 있고 이것이 적법절차 원칙의 기본 진짜 이념이고 그 이념이 바로 우리 아까 말한 인권보장 이념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의 두 가지 이념은 하나는 실체적 진실주의고 하나는 적법절차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